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는 전화에는 응하지 마십시오. 공식 상담기관도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 전체나 일회용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준비가 잘 된 가족의 모습을 하나 상상해 보겠습니다. 78살 어머니가 갑자기 골절로 입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이 분명하지만 거동이 어렵습니다. 딸은 주거래은행에 미리 확인해 둔 대리거래 서류를 준비하고 어머니가 이해한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병원비 업무만 처리합니다. 아들은 자동이체 목록을 보고 보험료와 공과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다른 형제는 단체 대화방에서 지출 내역을 함께 봅니다. 어머니가 회복하면 모든 자료를 보여드리고 남은 돈을 다시 정리합니다. 이 가족은 돈이 많아서 편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 정해두었기 때문에 혼란이 적은 것입니다. 다른 가족의 모습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로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졌지만 건강할 때 임의우견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해 두었습니다. 가족은 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필요한 시점에 가정법원에 임의우견 감독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효력이 시작된 뒤 임의우견인은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요양비와 생활비를 관리하고 감독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자녀의 돈으로 바뀌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다른 형제들도 공식적인 감독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심이 줄어듭니다. 절차가 전혀 없었던 가족보다 시간과 노력이 들 수는 있지만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족은 부부가 각자 생활비 계좌를 갖고 남편이 관리하던 정기예금과 보험 목록을 아내와 공유해 두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아내는 자신의 계좌로 당장 생활을 이어가고 자녀들은 안심상속과 은행 상속 절차를 차분히 진행합니다. 고인의 카드를 몰래 쓰지 않고 장례비는 자녀가 먼저 결제한 뒤 영수증을 모아 가족에게 공유합니다. 거래은행의 소액 상속 예금 기준도 확인합니다. 모든 일이 즉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지는 않습니다. 준비란 문제를 완전히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순서대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지도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이면 부모님 통장에서 당연히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대리권은 다릅니다. 둘째, 통장과 도장과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그것은 권한을 증명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면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위임장 한 장을 미리 써두면 치매와 사망까지 모두 해결된다는 생각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반 위임, 후견, 상속은 작동하는 상황이 다릅니다. 넷째, 공동명의나 자녀 계좌로 돈을 옮기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인출 조건과 실제 소유관계, 증여세, 상속 분쟁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섯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비밀번호로 먼저 돈을 빼고 나중에 설명하면 된다는 생각도 피해야 합니다. 상속인과 채무 상황, 은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꼭 기억해야 할 준비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래은행의 대리거래 가능 범위와 거래별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때 필요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는 부부나 가족의 비상생활비가 한 사람의 계좌에만 갇히지 않도록 명의와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유지하면서 현금 흐름을 분산하는 것입니다. 자녀 계좌로 큰 돈을 무작정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활계좌와 자동이체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판단 능력 저하까지 대비하려면 임의우견 계약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공정증서와 법원 감독 절차가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이해하고 누구에게 어떤 범위를 맡길지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판단 능력이 떨어진 뒤에는 법정우견이나 공공우견 지원을 알아봐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자산지도입니다. 금융회사와 보험회사,
부동산, 대출, 자동이체, 중요 서류의 위치를 한 장으로 정리하십시오. 비밀번호를 적는 문서가 아니라 가족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찾을 수 있게 하는 안내도입니다. 이 자산지도는 1년에 한 번 생일이나 명절처럼 기억하기 쉬운 날에 갱신하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해지한 계좌는 지우고 새로 가입한 보험과 대출은 추가합니다. 연락처가 바뀐 자녀나 병원 정보도 수정합니다. 한 번 만들고 잊어버리면 몇 년 뒤 쓸모없는 종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는 이미 부모님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자녀도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모님 관련 지출을 개인 지출과 분리하십시오. 가능하면 계좌 이체와 카드 사용을 중심으로 하고 현금을 썼다면 간단한 메모와 영수증을 남기십시오. 형제들에게 정기적으로 내역을 공유하고 부모님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사용 범위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현재 방식이 은행 규정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후견 절차를 알아보십시오. 오래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방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리하면 앞으로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너를 못 믿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해 애쓴 뒤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돈을 쓰면 영수증을 남기고 큰 돈을 움직이면 형제들에게 알려라. 내 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치료와 생활을 위해 먼저 써라. 남는 재산을 누가 가져갈지는 그 다음 문제다. 이 말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주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상속을 위해 병원비와 돌봄비를 아끼거나 반대로 자녀가 편의를 위해 부모님 돈을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자녀분들은 부모님에게 통장 비밀번호부터 묻지 마십시오. 먼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갑자기 입원하시면 어느 병원에 연락해야 합니까? 보험은 어느 회사에 있습니까? 매달 꼭 나가야 하는 돈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서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에 같이 가서 대리거래가 가능한 범위를 확인해 볼까요? 앞으로 판단이 어려워질 때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은 재산을 노리는 질문이 아니라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하는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금액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말고 최소한의 위치와 절차부터 공유하십시오. 오늘 당장 모든 준비를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오늘 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한 통 하고 약속 날짜를 정하고 종이 한 장을 꺼내 금융회사 이름부터 적으십시오. 다음 주에는 은행에 문의하고 다음 달에는 비상생활비와 자동이체를 정리하십시오. 재산과 가족관계가 복잡하다면 임의후견과 유언, 상속계획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판단 능력과 건강 상태가 달라지고 그때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준비는 건강할 때 가장 쉽고 비용도 적고 본인의 뜻을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응급실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모님 통장에는 수술비를 충분히 낼 돈이 있습니다. 자녀도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아무런 권한과 계획이 없다면 가족은 돈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행 대리거래 범위를 확인했고 비상생활비를 분산했고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임의후견 계약을 준비했으며 자산지도를 가족과 공유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모든 절차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는 것은 아니어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적법한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돈이 자신의 치료와 생활을 위해 사용되도록 만들고 자녀는 선의로 한 행동 때문에 의심받지 않게 됩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돈을 지키고 제대로 쓰이게 만드는 준비는 자꾸 뒤로 밀립니다. 아직 건강한데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나? 자녀들이 재산 이야기를 불편해하지 않을까? 은행과 법원 이야기는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택할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준비는 죽음을 기다리는 준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돈이 내 뜻대로 쓰이게 하고
내가 말할 수 없을 때도 내 생활과 존엄을 지키는 준비입니다. 동시에 자녀들이 급한 병원비를 마련하려 대출을 받거나 형제끼리 서로를 의심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부모님의 돈을 사용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준비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뒤 가족에게 한 문장만 전해 보십시오. 내 재산을 나누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아플 때 너희가 고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정리하자는 이야기다. 그 한 문장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은행의 대리거래 서류와 상속 예금 처리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제도와 서류는 금융회사와 거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 후견은 공정증서 계약과 가정법원의 감독인 선임을 거쳐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사망 후 재산을 찾을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고 치매 후견 지원이 필요하면 치매안심센터와 상담하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평생 일한 시간이고 아껴 쓴 생활비이며 아플 때 치료받고 존엄하게 살기 위한 안전망입니다. 그 돈이 가장 필요한 순간의 절차 때문에 멈추지 않도록 오늘부터 길을 만들어 두십시오.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기는 길이 아니라 권한과 기록과 역할을 정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법과 절차 안에서 나를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1시간이 훗날 가족이 허둥대는 몇 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종이 한 장을 꺼내 주거래 은행 이름부터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유언장과 위임장, 후견 계약을 혼동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유언은 원칙적으로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의사를 남기는 수단입니다. 반면 위임은 살아있는 동안 특정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고 임의 후견은 미래의 판단 능력이 부족해졌을 때를 대비하는 계약입니다. 유언장을 잘 써두었다고 해서 부모님이 의식을 잃은 동안 자녀가 병원비를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생전 위임장이 있다고 해서 사망 뒤 상속 절차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새 문서는 목적과 효력 발생 시점이 다르므로 한 장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 동의와 금융거래 권한도 별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보호자로 연락받아 수술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부모님의 예금을 관리할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병원비를 결제했다고 해서 환자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의료 행위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의 범위는 제도와 법원의 결정,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준비를 하면서 치료와 돌봄에 관한 생각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어떤 병원을 선호하는지,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어떤 환경을 원하는지, 가족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지 대화해 두면 돈을 어떻게 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디지털 금융 정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종이 통장이 없는 계좌가 많고 보험증권과 증권거래도 스마트폰 안에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휴대전화 잠금번호와 모든 금융 비밀번호를 한 종이에 적어 봉투에 넣어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더 안전한 방법은 사용 중인 금융회사와 서비스의 목록을 만들고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계정의 사후 정리 방법을 별도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본인 인증에 사용하는 전화번호, 중요한 전자우편 주소, 정기결제 서비스가 무엇인지 가족에게 알려주되 실제 인증정보는 필요 이상으로 공유하지 마십시오. 사망이나 의사불능 상황에서 디지털 계정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회사의 정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금융 목록을 작성할 때 증권계좌와 가상자산, 개인연금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은행 예금만 정리해 놓고 다른 자산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가격이 계속 변하고 상품에 따라 현금화 절차와 세금이 다릅니다. 가상자산은 거래소 이름과 가입 사실을 가족이 모르면 찾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키나 비밀번호를 아무 곳에나 적어두면 도난 위험이 있으므로 보안과 승계 계획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수익자와 사망 시 지급 절차가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 가입 금융회사에 확인해 두십시오. 자산지도에는 금액보다 존재와 연락처를 먼저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채 목록은 자산 목록만큼 중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 할부, 자동차 할부,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 누군가를 위해 선 보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부모님은 자녀를 걱정시킬까봐 빚을 숨기기도 하고 자녀는 부모님이 집과 예금이 있으니 채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망 후 상속인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정확한 목록이 없으면 중요한 결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과 절차가 있으므로 채무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을 먼저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을 방문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을 위해 대화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구에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현재 판단 능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어 거동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싶습니다. 가족이 대신할 수 있는 예금 업무와 본인만 가능한 업무를 나누어 설명해 주십시오. 인출, 해지, 만기 연장, 자동이체 변경마다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일반 위임장으로 가능한지, 후견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오. 사망 후 상속 예금 지급과 소액 간소화 기준도 안내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으면 단순히 위임장 있으면 된다는 모호한 답을 피하고 실제 준비사항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은행 설명을 들은 뒤에는 반드시 본인의 상황과 맞는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정기예금은 대리 해지가 가능해도 특정 신탁 상품이나 투자 상품은 본인 확인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나 담보 변경은 단순 예금 인출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가 대리인이 될 경우 영사 확인이나 추가 공증이 필요한 업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러 금융회사를 이용한다면 한 은행의 답을 다른 은행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각각 문의하고 서류 유효 기간과 원본 제출 여부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가족회의에서 돈의 액수를 어디까지 공개할지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에게 잔액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실무 담당자에게만 필요한 범위에서 알려주고 다른 자녀에게는 금융회사 목록과 역할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 정보를 몰아줄 경우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되지 않거나 이해관계가 생길 위험이 있으므로 중요 문서의 존재와 확인 절차는 두 사람 이상이 알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긴급시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방법과 연락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지역 지인이나 친척을 긴급 연락자로 정하고 자녀가 도착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주거래 은행의 지점이 부모님 집 근처에만 있는지 다른 지역 지점에서도 업무가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복사본과 목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가 상속이나 대리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면 필요한 영사 확인과 이임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문맹이거나 시력이 약한 경우에도 절차를 서두르면 안 됩니다. 계약서와 위임장의 내용을 큰 글씨로 읽어드리고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대신 답하고 부모님은 고개만 끄덕이는 방식은 나중에 의사능력과 강요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력이 약하면 보청기나 필담을 활용하고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준비의 목적은 서명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진짜 의사를 확인하고 남기는 것입니다.
재산이 크지 않다고 기록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생활비가 빠듯한 가정은 몇 달치 연금과 예금이 막히는 것만으로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수술비를 먼저 낼 자녀가 없거나 자녀들도 대출을 갚고 있다면 작은 준비의 효과가 더 큽니다. 비상생활비를 분산하고 자동이체를 정리하며 공공후견과 긴급복지 같은 지원 통로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는 부유한 집만 하는 재산관리 기술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이 위기 때 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생활 안전장치입니다. 반대로 재산이 많거나 가족 관계가 복잡하다면 한 장짜리 메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 사실혼 관계, 전 배우자와의 자녀, 해외 거주 상속인, 사업체 지분, 임대부동산, 가족 간 대여금이 있다면 후견과 상속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누가 생전 재산 관리를 맡고 사망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며 배우자의 생활비를 어떻게 보장할지 따로 정해야 합니다. 생전 관리자를 정한 것과 상속받을 사람을 정한 것을 혼동하면 갈등이 커집니다. 이 경우에는 임의후견 계약, 유언, 신탁, 보험 수익자 지정 등 여러 수단의 효과와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매년 점검하는 날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해 첫 주나 부모님 생일처럼 기억하기 쉬운 날에 가족이 1시간 정도 금융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계좌를 새로 만들었는지, 보험이 만기됐는지, 대출을 갚았는지, 자동이체 계좌가 바뀌었는지, 담당 자녀의 연락처가 변했는지 살펴봅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달라졌다면 임의후견이나 법정후견 준비가 필요한지도 다시 논의합니다. 계획은 한 번 작성했다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건강과 재산, 가족 관계에 따라 갱신되는 생활 계획입니다. 마지막 점검은 보안입니다. 금융 목록을 사진으로 찍어 가족 단체 대화방에 올려두면 편할 것 같지만 휴대전화 분실이나 계정 해킹이 발생하면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전체와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비밀번호를 한 파일에 모아 전송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만 나누고 원본 서류는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오래된 신분증 사본과 폐기할 통장도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도록 폐쇄해야 합니다. 준비를 하다가 보안사고를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듣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한 문장씩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비밀번호를 넘기기 전에 주거래 은행의 대리거래 기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부는 한 사람의 계좌가 멈춰도 다른 사람이 몇 달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실무 담당자와 확인 담당자를 나누고 사용한 돈은 모두 기록하게 하십시오. 판단 능력이 떨어질 미래까지 준비하려면 임의후견 계약의 절차와 비용을 알아보십시오. 이미 의사결정이 어려워졌다면 가족끼리 서류를 만들어내지 말고 법정후견과 공공후견 지원을 확인하십시오. 사망 뒤에는 고인의 카드부터 사용하지 말고 안심상속과 거래은행의 상속예금 절차를 밟으십시오. 오늘 밤에는 종이 한 장만 꺼내셔도 충분합니다. 맨 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연락할 사람이라고 쓰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그 아래에는 주거래은행, 보험회사, 매달 들어오는 연금, 반드시 나가야 하는 공과금, 중요한 서류의 보관 장소를 적으십시오. 내일은 가족에게 은행에 한번 같이 가자고 말하고 이번 달 안에는 자동이체와 비상생활비를 점검하십시오. 작은 행동처럼 보여도 이 한 장이 응급실과 은행 창구에서 가족이 당황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부모님의 돈은 자녀에게 남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돈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플 때 치료받고 안전한 곳에서 돌봄을 받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선택을 지키기 위해 먼저 쓰여야 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그 돈을 대신 다뤄야 한다면 선의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법과 절차, 기록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의 재산도 지키고 자녀의 마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가족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내 돈을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없을 때도 내 뜻이 제대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그 준비가 부모님에게는 존엄을, 자녀에게는 확실한 길을 남겨줄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재산이라는 말보다 생활이라는 말로 시작해 보십시오. 갑자기 입원하면 관리비는 어디서 내는지, 복용약은 누가 알려주는지, 보험회사는 어디인지부터 묻는 겁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그때 은행과 후견 이야기를 꺼내십시오. 한 번에 모든 답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준비는 거창한 계약서보다 정직한 첫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준비가 언젠가 가족에게 가장 현실적인 사랑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첫 통화를 시작해 보십시오.